2020년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억여 명이 사용하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이고 그 사이트에 하루 평균 38분을 머무른다고 합니다. 미국 성인의 71%가 이용하고 52%가 이 사이트에서 뉴스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2004년 2월 4일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대 동문들과 함께 만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설립한 지 불과 2년 만에 야후로부터 1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2012년 기업 공개를 하고 그 후 빠르게 성장하여 2017년 미국의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6위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고 마크 주커버그 또한 세계 부자 순위 8위가 되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 당시 학교 동문인 이준석 전 국회의원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이미 한국에는 싸이월드라는 훌륭한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하며 그가 보기에 싸이월드보다 못해 곧 망할 거라고 메일을 보냈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에는 페이스북이 생기기 전부터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이러브스쿨도 있었습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1999년 이동형씨가 카이스트 대학원 동기들과 의기투합해 공동 창업한 인터넷 회사입니다. 클럽 커뮤니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프리첼, 아이러브스쿨 등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가 2001년 미니 홈피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로 바꾸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싸이월드는 미니 홈피라는 개인 홈페이지에 도토리라는 가상화폐로 방을 꾸미고 배경음악도 깔 수 있었습니다. 방명록, 일촌평, 쪽지 같은 걸로 코멘트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단순히 싸이질 한다고 하면 다 통했습니다. 그때 싸이월드가 지금의 페이스북보다 재미 요소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03년 SK컴즈에 인수된 뒤에는 검색, 뉴스, 타운, 광장 등 다양한 기능이 더해지면서 대표적인 토종 SNS로 성장했습니다. 싸이월드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2011년 당시 미니 홈피 회원수는 2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1인당 맺은 평균 일천수는 50명 수준이었고 2008년 기준으로 하루 방문자가 7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모바일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개편으로 재기를 노렸지만 이미 시작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 5월 26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싸이월드가 폐업을 신고하면서 3천만 명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싸이월드에 등록되어 있던 사진과 글귀, 도토리 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이용자들은 추억에 담긴 사진을 찾을 수 없다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지어 싸이월드 사진을 백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데이터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29조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개인정보 등 이용자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2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싸이월드가 이르면 3월 싸이월드 Z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스카이 E&M 등 5개 법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근 전재환 대표와 싸이월드 서비스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세대 한국 토종 SNS 싸이월드가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한국 토종 OTT 사업자들도 거대한 자금을 앞세워 국내 시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글로벌 OTT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탑은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셋톱박스 외에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사나 방송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의 선두에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 클릭에 따르면 월간 순 이용자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지난 8월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올렸습니다. 토종 OTT 웨이브 21%와 티빙 14% 합산 점유율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1997년 기존 비디오 대여업체의 연체 수수료에 불만을 품고 온라인 DVD 대여업체로 출발한 넷플릭스는 1999년 월정액으로 DVD를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05년 45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설립자들은 DVD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7년에 DVD 구독자 고객 한정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2010년에 캐나다 서비스를 시작으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2012년부터는 자체 콘텐츠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인 2013년 미국 최대 케이블 방송 HBO의 가입자 수를 돌파했고 2020년 기준 넷플릭스는 미국 시가총액 27위의 전세계 유료 가입자만 2억 명이 넘는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토종 OTT 플랫폼은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의 연합 플랫폼인 웨이브가 1919년 9월 공식 출범했으며 세계적인 미디어 회사 MBC 유니버셜과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초협력체를 결정 글로벌 OTT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JTBC는 CJ ENM 티빙을 기반으로 OTT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왓챠도 190억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이커머스 순위 1위 쿠팡도 월정액 2,900원을 내세워 OTT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커머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내놓은 바 있으며 아직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콘텐츠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몸집을 불리는 전략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이커머스와 콘텐츠를 연계해 시장 지배력을 공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의 국내 진출 소식은 꾸준히 들려옵니다. 2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음원계 넷플릭스로 불리는 세계 1위 음원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가 있고 올해 한국 진출을 공식 발표한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HBO 맥스, 애플 TV 플러스 등 해외 OTT 서비스의 연내 한국 서비스 시작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공식 발표한 디즈니 플러스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데요.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30개국에서 8,680만 구독자를 모은 디즈니 플러스는 2024년 최대 2억 6천만 구독자를 달성해 넷플릭스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OTT 시장은 토종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산업조사 전문기관인 이슈캐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OTT 시장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111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디즈니 OTT 관련주를 미리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는 SM 라이프 디자인, IHQ, 알로이스, 위즈윅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SM 엔터테인먼트의 38개 계열사 중 하나이며 인쇄, 제조 및 콘텐츠 유통 사업과 드라마 제작 등 미디어 제작을 하고 있으며 월트 디즈니 패키지 미디어 판권 보유 및 주요 영화사와 부가 판권 계약을 통한 DVD, 블루레이 사업을 영위합니다. IHQ는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매니지먼트, 음반, 드라마 제작과 미디어 부분의 유료 방송, 프로그램 공급, 광고 대행 등을 하고 있으며 2017년 디즈니 계열사
A&E 텔레비전 네트윅스 코리아가 IHQ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로이스는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디코딩하여 TV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출력해주는 멀티미디어 장치인 안드로이드 OTT 박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 성과가 뚜렷한 기업으로 부각되어 관련주로 꼽힙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2018년 국내 최초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되었고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 2 앤트맨과 와스프 등의 작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썬데이 토즈, 예림당, 조이시티, YJM 게임즈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